사건 8일 만에 밝혀진 가해자는 참사가 벌어진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A군이었습니다. 단서는 CCTV와 발자국. 사건 직후 벽돌 투척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의 옆쪽 통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어린이 3명이 포착된 겁니다. 아니, 저는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경찰은 CCTV 분석과 옥상에 남아있던 발자국 대조를 통해 가해자 A군, 그리고 함께 있었던 B군의 신병을 확보해 붙잡았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온 A군은 난간을 타고 이동해 바로 이곳에서 벽돌을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낙하 실험, 즉 돌이 떨어지는 시간을 재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혐오 범죄라기보다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낙하 실험 등 과학적 호기심에 의한 범죄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이 떨어뜨린 벽돌에 사람이 맞은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군의 부모도 경찰이 찾아온 뒤에야 아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인 A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같이 있었던 나머지 1명의 신원도 확인을 마치고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건물 옥상을 향해 계단을 오릅니다. 이 남성은 가방 안에 있던 돌을 빼서 건물 밖으로 던졌고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맞아 부서졌습니다. 해가 맞았다는 게 여기서 차 밑에 돌이 떨어져갖고 궁구로 밑으로 더글더글 궁구로 가. 차 지붕 때리고. 건물 위에서 돌 투척이 반복되자 경찰이 CCTV를 건물 계단에 설치해 여러 달 추적한 끝에 39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2달 동안 건물 8층과 4층 옥상에서 5차례에 걸쳐 돌을 던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저녁 시간대에 사거리를 지나는 행인과 차량들을 상대로 돌을 던졌습니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집하면서 이제 가게 다른 데서 만나서 좀 돌로 던지는 식으로 화풀을 해보자, 좀 마음을 좀 달래보자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김 씨의 차량 안에서는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돌 5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진술로는 자신이 또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날 때 또 언제든지 이 돌을 건물 옥상에 던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2주에 한 번꼴로 돌이 날아드는 것을 겪은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김 씨가 경찰에 잡히기 전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모자를 쓴 남자가 걸어갑니다. 공중에서 뭔가 떨어지더니 땅에 부딪혀 튕겨나갑니다. 커다란 돌덩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튕긴 돌에 다리를 맞아 무릎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돌이 떨어진 장소엔 이렇게 아직도 파편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라든가 신체 다른 부위에 맞았다면 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떨어진 돌은 이게 2개째였습니다. 바로 직전 10여 미터 앞에서 피해자 옆으로 먼저 시멘트 벽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사를 날 죽이려고 한 생각이 문득 드니까 나도 모르게 식은땀이 나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벽돌과 돌을 던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충남 서산에선 아파트 12층에서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 2대가 망가졌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주민이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식칼에 아령, 의자, 창문도 모자라 일부러 던진 것 같은 돌과 벽돌까지. 아파트 단지를 지날 때 하늘을 조심하라는 우스갯소리를 더는 농담으로 넘길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길을 걷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쿵 하고 무언가가 떨어진다면, 그게 아주 위험한 물건이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이 같은 묻지마 투척 사례가 잇따르는데요. 어떤 처벌로 이어지고 관련 규정에 빈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 이 길을 걷던 남성 옆으로 커다란 물체가 떨어지죠. 알고 보니 킥보드였습니다. 이 큰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길만 나가면은 위에서 뭐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전에 없던 그 이상한 버릇이 생기고 잠을 못 자고 깜짝깜짝 놀래고.
네, 1.5kg 아령이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지상에서 받는 충격은 50배인 약 75kg입니다. 이 가벼운 물건도 안심할 수 없는데요. 50g 얼음 조각이 아파트 20층에서 떨어지면 무려 70배인 3.5kg의 충격을 지상에서는 받게 됩니다. 네, 처벌도 뒤따릅니다. 이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재물 파손의 경우에 고의성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고의성이 없어도 이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 책임은 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 과실로 남을 다치게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낙하물로 사람이 숨졌다면 고의성이 없으면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미성년자라고 분류가 돼서 형법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용인 벽돌 투척 사건이 바로 그 예인데요. 이 벽돌을 던진 소년이 당시 만 9살로 형사 미성년자는 물론 사회봉사라던가 이 소년원 송치 기준이 되는 만 10살 촉법 소년에조차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데요. 감독 의무를 부모가 다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베란다 문이 여름에 열려 있고 아이 옆에 놀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아무것도 던지지 마라고 엄청 열심히 말하는 사람은 드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례로 갔을 때에는 감독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형사처벌을 피해가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부모에게 충분히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와 함께 피해를 막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됩니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외벽과 도로, 주차장 사이 경계를 최소 2m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이 법이 만들어진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고층 아파트는 크게 늘었습니다. 네, 실제 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픽 바꿔서 보면 공기저항이 없다고 가정하고 각도 30도, 초속 1.5m로 물건을 던지면 5층에서 3m, 10층에서 4m, 20층에서는 각각 약 6m 정도를 날아가는 수준입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했습니다. A군은 지난 10일 오후 4시 반쯤 목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치킨을 던져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떨어진 치킨 조각에 맞아 눈과 코 주위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은 친구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세종시 학원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그 아래를 지나던 중학생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세종 세롬동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 중이던 중학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맞은 학생은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지만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사건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킥보드에 맞아 다리를 다친 다른 학생도 발이 부어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건물 CCTV를 분석한 결과 용의자는 저학년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면서도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 된 형사 미성년자여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 10에서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는 범행을 저질러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습니다.